네, 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드라스입니다. 네, 그간 2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냈습니다. 조지아 날씨 요새 좀 이제 따뜻해지죠? 네네네.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네. 아, 누가 그러는데 네. 뭐 조지아는 봄 날씨가 그렇게 좋답니다. 저는 예. 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렇습니까? 겨울 왔다가 그냥 푹 하고 바로 여름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아, 같아요. 예, 예. 저는 뭐 너무 좋습니다. 아, 예.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네. 시간은 좀 리테일 빌딩, 그러니까 리테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뭐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스트림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럼 리테일 빌딩이라면은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어떤? 네. 간단하게 쇼핑센터라고 보면 쇼핑센터. 가장 상가? 편할 것 뭐 같습니다. 그냥. 예, 상가. 상가 좋네요. 예. 상가를 그 건물을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건물 자체를 구매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상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 개념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몰 오브 조지아를 간다면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리테일 빌딩 자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단위로 쪼개면 한 안에 들어가 있는 테넌트들. 그러니까 뭐 세입자들이 한 뭐 비즈니스 한 4단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건물도 될 수 있겠고 또한 단독 건물도 될 수가 있죠. 예, 지금 오늘 나눌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 건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 스타벅스 물건 그런 것도 솔직히 리테일 빌딩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는 이유가 네. 장점도 있고 좀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점 아니다. 나쁜 것부터 먼저. 나쁜 것부터요. 일단 리테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안전성이 있기 때문인데 나쁜 거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모든 커머셜 트랜잭션이 그렇지만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리스크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구매했을 당시는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무래도 세입자들에 따라서 결정되어지죠. 그렇죠. 예, 물론 계약 기간이 이렇게 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세입자들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또한 채워 넣어야 되고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 그러나 그것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단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단점은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장점이 더 많아야겠죠. 그렇죠. 장점 그렇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확실하다는 겁니다. 일단 커머셜 트랜잭션에서 앞으로를 보고 그리고 살 때에 굉장히 투명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rofit and Loss Statement라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커머셜 트랜잭션에서 Due Diligence Process라고 해서 그런 모든 서류들 얼마만큼의 프로핏을 1년 동안 해서 계속 꾸준히 해왔나라는 그런 레버뉴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익스펜스도 있는데 그러면 net profit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profit and loss statement. 한국말로 하면 뭐 손익계산서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그리고 건물을 살 때에 그런 부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만큼 바로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뉴는 이미 리즈 텀에 따라서 리즈 어그리먼트가 각 세입자들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세입자와의 어떤 주인과의 어떤 그런 계약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대로 변동 없이 간다면 정확한 레버뉴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리스 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트리플 넷이라든지 그로스 리즈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틀리겠지만 트리플 넷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세입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캠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익스펜스도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 프로핏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장점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딱 구매를 딱 하면은 우리 안드라스 사장님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있느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캡이라고 그러죠. 그게 캡 레이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캡 레이스는 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 퍼센트의 뭐. 캡 레이스를 가지고 있다. 들어보긴 들어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에서 1년 단위로 얼마만큼의 수익이 들어오느냐. 예,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모든 커머셜 트랜잭션은 커머셜 프로퍼티는 이런 캡 레이스를 기준점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해야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리테일 빌딩 같은 경우는 대개 한 6 to 8% 정도의 캡 레이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밀리언을 투자를 했다고 봤을 때 6% 같은 경우는 1년에 6만 불이 남는 와. 그죠? 그리고 8% 같은 경우는 8만 불이 남는. 와, 사실은 진짜 대박이네요. 네. 그런데 쇼핑몰 같은 개념은 예를 들어서 10 million property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6%의 캡 레이시 있다. 그러면 60만 불이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1년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얼마든지요.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이 투자한 만큼 많이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커머셜 프로퍼티의 장점이죠. 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이 리테일 빌딩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느냐. 네.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로케이션. 네, 주구장창 들었죠. 예, 로케이션. 네. 바로 리테일 빌딩이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조금 이그젬플을 들자면 우리 상무님 같은 경우에 맥도날드랑 네. 버거킹이 있어요. 네. 그러면 햄버거만을 놓고 본다면 예. 어디가 더 맛있습니까? 햄버거만 보면은 저는 버거킹에 한 표. 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버거킹만 예. 저는 햄버거만 놓고 본다면 버거킹이 더 맛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많이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맥이죠. 맥도날드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 예.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는 솔직히 이유는 있어요. 어떤 감자가 너무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 맥도날드의 전략 자체가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드 출입을 가든가 예. 하이웨이를 타고 달리면 항상 딱 필요한 데 내가 있어요. 예. 필요한 곳에 맥도날드 사인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죠?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로케이션을 이 전략적으로 맥도날드가 참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비저블한 곳에 모두가 보이는 그래서 쉽게 맥도날드 사인만 보고 들어갈 수 있게끔 바로 그게 로케이션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아무도 차량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 맥도날드 사인이 있다고 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곳에 그렇기 버거킹이 때문에.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 맥도날드가 아마 선두주자가 되지 않았나. 저 그거 봤어요.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네. 큐티가 이쪽에 있었어요. 네. 근데 공사해서 굳이 이쪽으로 옮기더라고. 그렇죠. 예, 그런 굳이,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액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케이션은 우리 지금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거리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쇼핑몰을 출입하고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가죠. 오른쪽 방향으로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왼쪽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저쪽으로 해서 돌아서 와야 돼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조금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트래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웨이를 달리고 가다가 네. 사인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애드버타이징이죠. 그죠? 네.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들어가는 엑시트 자체가 너무 멀거나 예. 떨어져 있거나 서비스 로드 자체를 너무 많이 가야 된다거나 그럼 또 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또 문제가 다음에 되는 가지 거죠. 뭐 그러고 네. 넘어가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로케이션을 보는 관점 자체도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략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테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테넌트란 얘기를 할 건데 테넌트라는 것들은 이제 세입자라고 네.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물건이냐, 과연 어떤 좋은 테넌트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 안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테넌트들이 들어가 있느냐. 예. 그런 것도 봐야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스타벅스가 있다.
무조건 사야죠. 그러니까 예, 오고 가는 그런 네. 트래픽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알려진 그런 어떤 테넌트들로 인해서 그 몰 자체가 살아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듣도 보도 못한 건물은 멋진데 듣도 보도 못한 테넌트가 있으면 굳이 그 테넌트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가지는 않죠. 네. 이제 그런 문제점이 또 있다고 봐야죠. 또 뿐만 아니라 잘 봐야 될 게 리즈 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리즈 텀은 뭐 1년짜리부터 해서 3년, 5년, 10년 뭐 이런 단위로 무한한데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라는 곳이 10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봐야 되죠. 안전빵이죠. 10년 동안 가지도 않아요. 가지. 그러나 이 스타벅스가 1년 계약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 자체 내에서 장사가 안 된다 보고 철수할 수도 이제는 있죠. 철수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 문제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넌트 퀄리티, 특히나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또 보는 것이 이 테넌트의 프랜차이즈 레벨도 봅니다. 오. 그러니까 네이션 와이드의 인지도가 있느냐 또 그런 것도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없느냐. 등급이 나누어 있다기보다도 저는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나름 리스트를 네. 딱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그 로케이션이 10년이란 계약이 남아 있는데 네. 망했어요. 네. 망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물건을 샀는데 그 10년 동안 개런티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전국에 몇천 개의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퍼레이션 자체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오.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개런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 있으면 그래도 10년 남아 있는 그래도 계약 기간 얘기죠? 동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편안하게 테넌트를 다른 테넌트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이제 로컬 스토어 같은 경우들, 이제 로컬리 알아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숍을 운영을 한다. 앤주라스 커피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나가.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됐을 때 위험 부담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것이 물론 이 피지컬 컨디션도 봐야죠. 그건 뭐예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다 쓸어가는 물건인가? 아니면 건물 자체가 관리가 잘 새고고 되고 좋으냐? 있냐, 예,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당연히.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인스펙션을 통해서 전문적 단계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운페이가 있어요, 그것도? 네. 일단 있겠지, 커머셜 프로퍼티이기 있겠죠. 때문에 네. 일단 집처럼 뭐 5% 다운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커머셜 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그때 조금 잠깐 나누었던 SBA 론에 대해서 네. SBA 론 같은 경우는 다운페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한 20% 정도면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쇼핑몰이나 이런 스트림몰의 개념 자체가 인베스트먼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SBA 론이 되지를 않아요. SBA 론이 되기 위해서는 오너가 네. 물건을 사는 사람이 51% 그러니까 51%는 자기가 스페이스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SBA 론이 나옵니다. 내가 네. 이 건물 사서 요만큼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 그렇죠. 뭐 비즈니스 뭐 예를 들어서 아직은 있다면 안- 좋아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 것 어떤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 저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스튜디오를 하나 차려야겠죠? 자, 스튜디오를 하나 차리는데 네. 예를 들어서 너무 잘 되어서 네. 10,000스퀘어핏의 스트림몰을 네. 상무님이 사셨어요. 네. 그 중에 테넌트가 한 4개 정도 이렇게 차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상무님은 5,100스퀘어핏의 그런 스페이스를 상무님이 스튜디오를 한다는 목적으로 산다면 SBA 론이 가능하죠. 만일에 상무님이 3,000스퀘어핏만 한다면 네. 커머셜 론을 받아야 됩니다. 아. 예, 그 커머셜 론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한 30%, 한 3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커머셜 론이랑 SBA랑 틀린 게 다운페이. 다운 페이먼트도 틀리지만 퀄리피케이션이 좀 틀린 거죠. 나중에 좀 얘기 좀 다음 시간이라든지. 네, 좀 네, 네.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뭐 네.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런 융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손님이 이제 만약에 그 건물이나 뭐 그런 거 이제 구매하시고 난 뒤에 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나? 뭐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가 네. 중요한 이유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리테일 빌딩의 장점은 뭐냐? 네.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알아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좀 힘은 써야죠.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테넌트들 관리라든지 아니면 빌딩에 문제가 있다면 좀 이렇게 컨트랙터를 불러서 좀 고쳐주고 네. 이런 오너로서의 소위 말하는 빌딩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은 해줘야 되지만 정말 물건을 예를 들어서 타주에 내가 물건을 샀다. 네. 근데 나는 뭐 매일매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럴 때는 프로퍼티 매니저를 써야죠. 네. 그러나 물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딜을 위해서 다른 주에 있는 물건을 샀다면 네. 프로퍼티 매니저를 쓰는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건 관리해주고 부키핑까지 뭐 렌트를 받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컨트랙트를 부르고 또 이제 리즈 컨트랙트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좀 시간도 그렇고 저는 이제 사고 파는 것에 좀 목적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러나 전문적으로 하시진 않는다. 네, 그러나 만일에 혹시 저의 클라이언트가 그 물건을 샀을 때 프로퍼티 매니저가 필요하면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연결은 해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세팅을 다 해드리는데 네. 개인적으로 좀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로컬에 있는 그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데다가 그런 하는 게 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한 뭐 다양합니다. 3%에서 한 6% 정도 네. 그 레버뉴에서 차지를 하고 그렇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좋은 정보와 또 몰랐던 거 신기한 거 많이 알았네요. 네네. 덕분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는 우리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나눌? 저 리테일 빌딩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비슷하게 연결되지만 네. 이제 오피스 빌딩. 또 틀린 것들이 또 네네네. 있나요? 오피스 빌딩이랑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빌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피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런 빌딩들, 예. 그죠? 오피스.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 아닌 오피스 빌딩. 그리고 또한 저 인더스트리얼 빌딩에는 웨어하우스 아니면 홀세일 빌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네. 네, 다음 네. 시간에 또 만나뵙는 걸로 하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